제 유튜브가 사실 좀 비호감이잖아요. 기분 나쁜 게 당연해요. 만약에 그들을 그 위치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김재동 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김재동 씨 이건 어떻게 보면 가짜네요. 저는 김재동 씨가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서장훈 네네. 씨보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M군입니다. 제가 8주 동안 자본주의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요. 그걸 시리즈별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인터뷰를 한 분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사고력이 깊고 제 의견에 반발을 하거나 의심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하게 된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느끼는 그런 개념이나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부터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또 노력을 할 사람이라면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온라인뿐만 아니라 좀 제 주변에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을 보면요, 착한 분도 있겠지만 거의 독하고 무서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이미지를 챙겨야 되니까 좀 착한 척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가 냉혹하고 무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8주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8번을 거쳐서 영상이 올라갈 것 같고, 오늘은 첫 주차에 대한 내용 중에 일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저도 지금 노예지만 네. 처음 이걸 들었을 때 되게 좀 충격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이제 그분들이 계속 이거를 받아들이고 좀 이제 자본주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분들이 반감을 좀 안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저는 네네. 반발심이 네네. 되게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우리가 중세시대로 가서 네네. 노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얍삽한 인간이에요. 네. 노예들한테 가서, 야, 너는 왜 여기서 노예로 살아? 또 그들은 다 당위적으로 노예로 살잖아요. 네. 옆에 보면 이제 노예제도 풀렸어. 네. 그냥 살면 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갑자기 평온하다가 나도 막 탈출하고 싶다 이런 좀... 억울한 분노, 탈출하고 싶다. 근데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분노나 역겨움, 뭐 기분 나쁨, 이게 더 네네네. 크겠죠. 왜 나만 안 돼 이런. 네네네네. 근데 그게 정말로 탈출이 된다라고 하면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듣는 어떤, 네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노예였다라는 거, 네. 우리 부모님이 노예였고 내가 노예로 태어났다는 거를 받아들일 때 유쾌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존 살아온 삶이 억울하니까. 그거를 지켜야 되거든요, 억울하지 않게. 그러려면 너가 말한 게 틀려야 돼. 아니야, 거기는 그렇지만 여기 나라는 아직도 있고 여기 다 노예 있어. 우리 삶이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 다 흑인은 노예로 태어났어. 너처럼 될 수 없어 다. 이렇게 얘기해야 자기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지 않아요. 노예로서 삶이. 뭔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부정해야 되니까. 네. 매몰 비용이 좀. 네네네네. 네. 그거 당연히 저는 기분 나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지능이 사실 낮은 거지. 기분도 안 나쁘면. 그리고 거기서 지능이 좀 더 높은 사람들은 기분 나쁨을 이상으로 그럼 내가 옆 나라처럼 나도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 되는 사람이죠. 과거보다 미래 포인트를 맞추면 사실 희망이 더 크죠. 내가 벗어날 수 있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네. 내 친한 친구가 그렇게 벗어난 인간이 있으면 좋죠. 노예에서. 그러니까 엠타탑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으로, 지인들로 오잖아요. 친구가 벗어난 걸 보니까 용기를 얻는 거죠. 저는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 유튜브가 사실 좀 비호감이잖아요. 기분이 나쁘다고. 일반적으로는 네, 자기 삶을 부정하니까. 제가 네가 뭔데 내 삶을 부정해? 나는 200, 300 벌고 잘 살아왔는데, 나는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너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기분 나쁜 게 당연해요. 만약에 그들을 그 위치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김재동 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훌륭하다. 네네. 죽기 전까지 우리는 잘 살 거다. 네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일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200, 300 버는 사람들은.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저는 그럴 거면 죽을래요. 100살까지 저보고 일하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위치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불임당하고 내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저는 그냥 생을 여기서 마감할래요. 김재동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은 그게 그 사람의 한계를 짓는 것 같고, 맞아요. 그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칭찬해보면 뭔가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베비투스님은 너무 잘해요. 너무 훌륭해. 지금이 최고야. 지금이 최고래. 이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한테? 이 가능성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네네. 너는 이게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칭찬이.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약간 곡해서 듣는 것도 있는데 칭찬을 칭찬 의미만 상대를 따라서는 받아들여도 좋죠. 뭐 네네. 가족들이 넌 너무 잘했다 이런 거는 네네. 좋은 의미에서 네네. 칭찬. 근데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닌데 내 아니, 끝은 그쵸. 여기가 네. 아닌데
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내가 너무나 거대해 보여서 끝이라고 보이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사고에서는 그게 한계일 테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들한테 뭐 나의 한계를 그렇게 규정하냐로 얘기할 필요 없죠. 좋은 의미에서만 아 고맙다고 너무 저도 기쁘다고 하지만 전 속으로 네네. 나는 이제 시작인데 아까 저한테 깜냥이 끝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비슷한 거죠. 나는 이제 시작인데 이때까지 지금부터 할 걸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건데 네네. 이제 시작. 베비투스님은 깜냥이 참 간장종지라서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다. 근데 그걸 나쁘게 듣지 않죠. 아, 네. 아 지금 내 자체도 되게 좋게 봐주시는구나. 아. 근데 이제 내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의 그런 위로는 굉장히 죽창을 들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찔러야 돼. 찔러야 돼. 나를 칭찬하는 왜 사람. 그런 예. 내가 지금 한 달에 200 벌고 있는데 네네. 너는 되게 잘한 거야. 이러면 넌 노예로서가 충분해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는데 김재동 씨 그 강의에서도 울면서 공감하잖아요. 본인이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애초에 깜냥이 그 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욕심내면 안 돼요. 김재동 씨는 어떻게 보면 가짜네요. 저는 김재동 씨가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를 알고서 네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네네. 본인은 초청받아서 그들 앞에 앉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야 되니까. 아, 만약에 제가 그 공연에 가서 그 강연에 가서 제가 당신들의 삶은 지금 굉장히 비루합니다. 당신들 훨씬 더 나은 가치가 있는데 뭐 하는 거냐? 한심하다. 뭐 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면 그 초청한 측과 사실 그 초청한 측에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요. 돈 주는 사람한테. 네.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김정욱 씨는 전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서정훈 씨보다 네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어, 그러니까 그런 네네.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네. 뭘 말해도 그 듣는 사람이 그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그들한테 네네네. 도움을 주려고 하면 저처럼 미움받아요. 욕도 많이 달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네네. 정치인들이 그런 거죠. 정치인들은 항상 듣고 싶은 말. 저보다 더 신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90%에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깜냥이 애초에 아니라고 생각을 스스로 했고 저는 거짓말이나 가짜가 싫으니까 제가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해서 유튜브에서 구독자를 네네.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모두 다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 말이 근데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모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진짜가 될 수 있나요? 좀만 깊게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 모두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정신적으로 좀 불편한 분들이나 아, 네네.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까지 포함되냐. 모두가에는 포함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애초에 그거는 모두가는 거짓말, 참인 명제가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모두가에는 누가 포함되는지 좀 줄여보자 라고 하면 뭐 이 유튜브를 볼 수 있고 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제한된다는 네네네. 거죠. 근데 그 모두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이득 위해서 이 영상을 보는 네 한 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모두가 될 수 없고 당신도 의심한다는 거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보면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로도 깊어야 되고 결핍도 깊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양심무시라고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이득이 중요해야 되죠. 뭐 모든 기업에서 일부의 희생은 다 안고 가거든요. 네. 그것까지 부정하면서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네. 그 생산직이나 이런 네네네. 공장을 갖고 있는 거는 네네. 인간을 부품화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잔인하게. 네, 저도 이래봐서 합니다. 네, 아 이래보셨어요? 네네. 저도 이래봐서 아는데 네네. 그 부품이 고장나면 어떡하죠? 갈아치우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생각해야만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을 한 뭐 1조 정도 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그런 회사에서 사람이 생산직에서 안 돌아가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아, 네.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 한 명의 죽음에 포커싱을 맞추면 사실 그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완벽히 부품하고 이제 양심무시한 걸 통해서 내가 취하는 이득에 포커싱을 맞추면 10명이 죽든 100명이 죽든 돌아가야죠, 공장이. 그것조차 전 깜냥이라고 네. 생각하고 태어날 때부터 잔인한 인간들이 있어요. 유전자적으로. 근데 사실 네. 우리가 또 냉혹하게 보면 내 엄마의 건강과 네네. 지구 반대편의 100명의 건강은 뭐가 더 우선해야 되죠? 공식적으로는 다 소중하다 말하겠지만 사실 사람 자체로 보면은 자기 부모가 네, 다 소중하다고 하는 거는 모두가 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위선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지금 다 위선이잖아요.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아, 네네. 유명한 사람들이. 저는 그게 엎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선자들 다 퇴출당해야 돼요. 거짓말로 돈 번 사람들. 다 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는 다가 아니라 10%의 그 유전자에 재능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그리고 또 10%의 결핍을 갖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 가족이 굶어질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합쳐져서 20, 30%가 제 말을 듣고 되게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결핍이 좀 얕고 지금 이 인터뷰를 접했는데 네. 그러면 M군이 말한 나는 네. 막 돈도 못 번다는 거야? 아 너무 슬프거나 네. 약간 좀 희망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면 테스트를 해보자가 되는 거죠, 저는. 왜냐면 그런 사람들, 본인을 믿지 네네.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엄청난 총량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어렸을 때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네네. 돈에 대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 네. 그거를 내가 외면하고 살았어.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그 감정을 고스란히 떠올려 보면 네. 두렵고 무섭거든요. 네. 그거를 성장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죠. 어... 저는 사실은 모두한테 그런 기억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걸 외면할 수 있는 되게 이제 사람이 있고, 네. 그걸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결핍은.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결핍이 없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자기 체면이랑 이 성장 끌어낼 수 결핍을 있죠. 끌어내서 결핍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결핍이란 거는 누구나한테 다 있고, 그게 씨앗을 발견해서 키워나가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결핍을 찾아내서 끌어내는 것조차도 저는 깜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유전자고 능력이죠. 네네. 네. 그래서 깜냥이라고 보면 정말 네. 많은 요소들이 네네. 들어가지만 네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재료가 깜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깜냥. 네. 깜냥이 큰가요? 데비트스님은? 저는 확인 중입니다. 간장종지 시작했어요? 아니면 좀 대접에서 시작했어요? 접시 정도. 저는 진짜 간장종지거든요. 아. 간장종지 스타터. 아. 대부분 사람들이 간장종지 시작한다고 네네.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대학교 때는 한 달에 500만만 벌어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간장종지 스타터들을 저는 응원하고 충분히 결핍만 자극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자꾸 기술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사람들은 자꾸 꼬꾸라지는 거죠. 네네. 본인이란 그릇이 담을 수도 없으면서 자꾸 거짓말로 스스로가 기술만 있으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니까. 본질.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본질에 대해서 계속 접근하시는 네네네.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일반인들은 네. 본질을 잘 생각 안 하거든요. 앵구님만의 본질을 파악하시게 되는 계기라던가 사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없다면 뭐 정말 그 타고나신 건지 유전자적인 건지. 당신은 누구예요?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을 물었을 네네. 때 네네. 다 불순물 뭐 이런 외형에 삭발을 한 사람, 이런 옷을 입고 있고 키는 몇이고 네. 어떻게 눈 크기를 갖고 있고 피부는 어떻고 뭐 한국에서 태어났고 몇 살이고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당신이 누구냐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전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그거를 내가 내 입으로 누군가한테 규정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질을 외면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네네네. 데비투스님한테 네네네. 점심 때 뭐 먹었어요? 오늘 실제로? 오늘 마카롱 먹었습니다. 마카롱 먹었죠. 네네. 마카롱은 뭐냐? 본질로 닿으면 좀 귀찮은 일인데 네네네. 마카롱이 뭔지를 보면 네네. 마카롱의 성분이 있겠죠, 일단 우선. 네네. 그리고 마카롱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네네. 마카롱이라고 불리는. 네네. 뭐 이렇게 달고 네네. 뭐 어떤 게 들어갔고 네네네. 색소가 들어갔고 뭐 네네. 이런 거. 그러면 그 본질을 마카롱이 없는 세상에서 이게 뭔지 물어보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 당덩어리인가? 근데 먹어보면 모를 것 당덩어리인 줄 같아요. 알고 햄버거 모양인데 조그매졌네. 네네. 미니 햄버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딴 데서 다르게 얘기한다면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거에 자본주의가 또 결부되면 그거를 얼마에 팔고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장 가성비 좋게 섭취할 수 있는 어떤 일용할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을 할 때도 네네. 이 본질부터 시작하면 네네. 코어가 단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파는 게 마카롱이다라고 생각해서 마카롱을 배칭하려고 하면 네. 되게 겉돌아요.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먹을 수 있는 어떤 디저트를 위해서 단 거고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상대를 취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내가 뺏을 수 있다라고 봐요. 본질로 가면 네네네. 어렵지 않은 거죠. 저는 결국에 자본주의는 사고력 네네.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 칼로리 바란스나 아니면 네네. 미숫가루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가 네네. 제가 일을 해야 될 때, 일이 네네. 되게 중요할 때 먹는 거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요. 먹기 전에 먹고 나서도. 저는 최대한 그걸 간소화하고 싶었던 거죠. 네네. 저가 이걸 해석했을 때 관여도라는 거는 뭔가 네. 정해진 총량 이런 게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네. 거기에 관여도를 많이 쏟게 되면 네. 가족이나 이제 일에는 관여도를 높일 수 없죠. 관여도 총량, 네네. 의사결정의 맞는 총량은 것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 의사결정의 총량은 주커버그가 한 영상을 보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맨날 똑같은 옷을 입지 않았다면 네네네. 나는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만한 의사결정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네. 입을 옷과 화장과 네네네. 신을 신발에 집중하는 동안 이미 하루의 의사결정을 다 쓴 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거와 똑같이 관여도의 총량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루에 에너지 쓸 수 있는 거는 다 네네. 정해져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뉴스 기사에 하나에 꽂히면 내 일에는 그것만큼의 관여도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싹 다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배제도 정말 잘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까지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주제에서 좀 많이 못 여쭤본 것 같아요. 임구님의 사고를 바로 옆에서 흡수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베비투스님이 충분히 그걸 흡수할 만큼 사고의 폭과 깊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조카랑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눴다면 아마 조카는 네.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도 역시나 감사드려요.